이동휘 횡삭부시. 지은 김철수 선생님의 소화 중에는 횡삭부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쓰실 때 횡삭부시를 생각하면 이동휘 횡삭부시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삭부시가 무엇이고 또 이동휘 선생을 왜 횡삭부시에 비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맹덕 횡삭부시가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수일 전 보름달이 휘영청 뜨고 하늘은 청명하고 양쯔강은 달빛을 받아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 했습니다. 숭상조조는 흥이 일어 배 위에 큰 잔치를 준비시켰습니다. 문무백관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조조는 창을 들고 시를 지었습니다. 조맹덕 횡삭부시, 조조가 창을 비껴들고 시를 읊는다는 이 장면을 바로 횡삭부시라고 합니다. 횡은 가로들다라는 동사이고 삭은 길이가 긴 창이며 부는 시문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삼불염고 해불염심, 황계가 투항하기로 되어 있고 감령이 호응하고 있으니 이제 승리는 손안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조조는 자신을 인재를 찾기 위해서라면 먹던 밥도 내뱉고 달려나와 맞이하여 대업을 이룬 주공에 비유하면서 단가행을 노래했습니다. 통일을 눈앞에 둔 영웅의 호쾌한 모습은 천고의 명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삼불염고 해불염심, 산은 흙과 돌을 마다치 않아 높아졌고 바다는 강물을 마다치 않아 깊어졌네라며 자신의 관용과 아량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월명송해 오장남비 요수삼 하지가비. 이때 양주자사 유복의 노래 중에 월명성이 오장남비 요수삼 하지가이, 달 밝고 별 드무니 날이 샌 줄 알고 까마귀가 나무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3번 돌아도 앉아서 쉴 가지가 없네 라는 부분이 불길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흥을 깬다면서 들고 있던 삭으로 유복을 찔러 죽였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님은 생전에 성제 대자유 이동휘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마치 자신인 양 많이 회고하셨습니다. 성제 이동휘 선생님이 지은 김철수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헌 변호사와 지은 김철수 선생님 댁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님 댁은 제주주로 어려움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 김성수 일가가 자신들 선조가 군수 시절 세작을 받았다며 지은 선생님 댁의 전답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거쳐간 군수가 얼마인데 소유권을 주장하는가 하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1900년경 지은 선생님의 부친은 한양에서 허헌 변호사를 초빙하여 사랑채에 머물게 하면서 김성수 일가와 전답 소유권에 대한 소홍사를 벌였습니다. 허헌 변호사의 노력으로 전답의 절반은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은 선생님 댁은 허헌 변호사의 첫 번째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허헌 변호사는 1908년 7월 광무 변호사법에 의거한 제1회 대한제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여 대한제국 최초의 변호사 11호로 등록하고 그 첫 번째로 지은 김철수 선생님 댁과 인천 김성수 일가의 전답 소유권 송사를 맡아
지훈 김철수 선생님 댁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때 지훈 김철수 선생님은 허헌 변호사에게 자신의 부친에게 권하여 자신을 머리 깎고 신식학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해서 보통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함경북도 명천이 고향인 허헌 변호사가 머물던 사랑방은 함경도 인사들의 사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동희, 김집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북학회를 이끌며 신민회를 조직해서 항일활동을 하던 함경남도 단천이 고향인 이동희 선생님도 김집 선생님도 허헌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지훈 김철수 선생님 댁의 사랑방을 찾은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훗날 지훈 김철수 선생님이 항일교설체를 만들고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할 때 함께한 중요한 동지들이 허헌 선생님을 찾아왔던 함경도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은 단 한 분도 배신하거나 변절한 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한인사회당 대표 이동희. 지훈 김철수 선생님에게 성제 이동희 선생님은 사회주의 혁명의 지도자로 모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생전에 지훈 김철수 선생님이 이동희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신 걸 추려보겠습니다. 이동희 선생님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박진순 선생님 등 러시아 교민 2세 지도자들이 레닌과 함께한 걸 알고 그분들을 모아 엉성하지만 1918년 4월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 한인사회당을 결성하고 대표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코민테른이 판단하기에는 러시아 한인사회당이 국제형제당이 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인사회당과 사회혁명당 결합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희 선생님은 1919년 인정받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낀 동지들의 뜻에 따라 원하지는 않지만 민족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제국주의와 싸기 위해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취임합니다. 하지만 능력도 없고 덕도 없는 자들이 서로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판에 이동희 선생님은 절망하고 있었는데 1920년 서울에서 지훈 김철수 선생님이 사회혁명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코민테른의 추천도 있고 해서 김집 선생님에게 지훈 김철수 선생님과 그 조직원들을 상해로 초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한인사회당과 사회혁명당을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결성하고 이동희 선생님이 당수가 되었습니다. 코민테른의 형제 국제당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이동희 선생님은 러시아 한인사회당을 통해 이미 국제당에서 홀란드 구시넨 당수, 체코 스멜랄 당수, 헝가리 벨라준 당수 등과 친분이 있어 이미 소소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형제당에 지급하는 공산혁명 자금은 러시아 유태인들이 러시아 조선 교민들을 이용해 국제당의 위성정당화를 하려는 공작으로 인해서 번번하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지훈 김철수 선생님에게 국제당의 형제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직 작업을 부탁해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동양권 최초의 코민테른의 형제당으로 인정을 받고 거금의 군자금을 지급받았으며 중국과 일본 공산당 창립을 지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훈 김철수 선생님이 이동희 선생님을 평가한 내용은 모두 1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동희 선생님은 매사에 열과 성으로 임한다. 두 번째, 이동희 선생은 한문 실력은 있어도 신학문 지식은 없다. 세 번째, 이동희 선생은 성의가 없는 사람은 멀리한다. 네 번째, 이동희 선생은 열변가다.
5번째, 이동희 선생은 열변중 청종을 앞둔다. 6번째, 이동희 선생은 호가 성자인데 자칭호인 대자유로 불리길 원한다. 7번째, 이동희 선생은 비위가 틀리면 바로 총을 빼든다. 8번째, 이동희 선생은 시도 때도 없이 울기를 잘한다. 9번째, 이동희 선생은 군중을 모아놓고 연설하다가 소리 놓아 우는 수가 있다. 10번째, 이동희 선생은 대하는 사람을 바로 믿게 한다. 11번째, 이동희 선생은 돈을 모르고 만지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한다. 12번째, 상해에서 국무총리 궁둥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동희 선생은 바지가 헤어지면 기워 입어 궁둥이가 누더기 두성일 정도로 검소하다. 13번째, 이동희 선생은 잘 성내지 않지만 한 번 성을 내면 그 누구도 억제하기 어렵다. 14번째, 이동희 선생이 국무총리를 하다가 남 생각 안 하고 지 욕심만 부리는 이야기를 하는 이승만을 테이블 위에 있는 교자로 내리친 일을 모두가 보았다.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코민테른의 조선공산당 첫 승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코민테른 자금과 권한을 차지하려는 유태인의 간계로 자유시 참사인 흑하, 사변 등 파벌 다툼으로 4.4.5 되어 약화되자 1925년 주정권 등 화요회가 중심이 되어 조선공산당을 만들어 스탈린의 코민테른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민테른에서는 이동희 선생님의 찬성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주정권이 이동희 선생님에게 찬성을 요청하자 이동희 선생님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종파를 하냐며 주정권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운 김철수 선생님은 이동희 선생님에게 분파처럼 보여도 다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니 주정권에게 잘 타이르고 합심하여 일제에 대항토록 하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희 선생님이 국제당에 찬성 전보를 쳐서 조선공산당을 승인받았습니다. 이것이 조선공산당의 첫 승인 이야기.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조선공산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선공산당을 만들자마자 1926년 초 105명의 조직원이 일경에 검거되고 당권을 잡지 못한 박헌영, ML계의 패권 다툼 때문에 조선공산당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공산당 1차, 2차 전반기는 안개 속에 휘말렸고 지은 김철수 선생님이 2차 후반기와 3차 전반기 책임비서로 당권을 잡고 1927년에 스탈린을 만나 특별공산혁명 자금과 조선공산당의 사회승인을 받고 코민테른의 정세교육을 받으면서 돈에 매수된 일본과 미국의 조정을 받는 밀정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제 이동희 선생님 61세로 병사. 이때 지은 김철수 선생님은 돈에 매수된 조선의 혁명가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면면을 보면서 사리사에게 눈먼 조선의 지식인들 때문에 조선의 공산사회화는 불가능하고 그런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용하는 미국이 결국 세계를 장악할 거로 생각했으며 앞으로의 조선의 공산당은 서구 구라파식의 하나의 공개적인 사회주의 정당이 그나마 해결책임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님은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 조선에 들어와 활동하다가 1930년 일경에 체포되었습니다. 1936년 지은 김철수 선생님은 감옥 속에서 성제 대자유 이동희 선생님이 61세의 나이로 병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안재홍은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이동희 선생 추모제를 하려다가 일경의 제지로 무산되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인터넷 등에는 독립기념관에서 배포됐다는 6분이 모여있는 사진이
떠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이 상해파 고려공산당 중앙위원들의 사진입니다. 바로 옆의 사진인데 언제나 제 패권정치에 골몰한 백범김구의 임시정부나 김사국의 서울파나 화요파나 ML파나 김재봉 박헌영의 이루크스크파 고려공산당에 지는 것을 택했던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중앙위원들인 호남아들입니다. 앞줄 좌로부터 소설가 현진견의 형으로 영어에 능통했던 은민 현정건 선생님, 그 바로 옆에 상해파 고려공산당 대표 겸 임시정부 국무총리 성제 이동희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는 레닌의 혁명동지이자 외교 주역의 박진순 선생님, 러시아 교민 2세이기도 합니다. 맨 좌측 맨 오른쪽은 바로 자금 담당 중앙위원 1세 김립, 본명은 김이경, 가명으로는 양춘산을 쓰셨던 허헌 변호사와 둘도 없는 절친 김립 선생입니다. 허헌의 헌은 헌정, 립은 헌립 할 때 두 분의 이름에는 의미가 깊습니다. 뒷줄 좌로부터는 자금 담당 중앙위원 지훈 김철수 선생님, 두 번째는 한글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계봉우 선생님, 그리고 뒷줄 맨 오른쪽 함남 출신으로 메이지대학 유학파인 이증림 선생님 등입니다. 지훈 김철수 선생님은 이동희 선생님을 생각하면 이동희 황삭푸시가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희 황삭푸시 성제 대자유 이동희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